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에 질문들의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전 국민이 우리처럼 조울증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저희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조은의 마음 약국 가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울증을 24년차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조은의 마음 약국 청취자 여러분,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므로 저희처럼 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정확히는 167명이네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은의 마음 약국에 달린 댓글 사연들을 재조명해보려 합니다. 여러 가슴 절절한 사연들을 소개하므로 이 세상에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위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사연을 조 아내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방송을 듣고 또 친히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사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직접 본인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2년째 조울증을 겪고 있는 32세 가장입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에게 악영향은 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방송을 알게 되어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도 이 방송을 들으며 저와 함께 해주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아직 입원한 적은 없지만 입원도 고려하고 있어서 다음 방송이 참 기대가 됩니다. 조은의 마음 약국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그 32세 가장이신데 본인이 조울증을 겪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자녀 둘에 대한 얘기와 함께 걱정하는 그 모습은 참 귀하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방송까지 들으신다는 거는 서로 그 병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니까 저는 굉장히 소망 있는 네, 분이라고 생각이 희망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느껴지네요. 예. 사실 그 나이에 처음 겪을 때는 정말 그 어떤 파경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서로의 그 갈등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미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나 보기가 정말 옆에서 보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도 예상하시면서 부인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도 정말 또 귀하고요. 만약에 그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느낌이 들 때는 저는 가급적 신속하게 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의 입원이 가능해 가지고 도움을 더 전문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의식이 좀 지나가게 되면 아마 본인 스스로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때는 가급적 부인하고 의논해서 신속히 병원에 입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입원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하면은 오히려 빠르게 회복하는 일들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또 이게 방송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런 조울증 환자들의 인구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 퍼센트로 따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2016년도 자료인가 했는데 전체 인구의 2%에서 많게는 4%까지 잡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접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은 환자만 얘기를 하는 거고, 조울증이 의심되거나 조울증 병력이 있지만 치료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조울증이란 질병이 정신질환이다 보니까 좀
가족에게도 알리는 게 부끄럽고 사실 저도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아빠의 병명을 정확히 아직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유치원생이어서 아직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가장분이 이제 자녀분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고민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두 가지의 약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신체의 결함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뭐 사실은 감정 분노 조절 장애일 수 있고 뭐 알코올릭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의 아빠는 그냥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막 내가 특별히 막 정신질환자여서 우리 아이들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면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자기가 식단을 조절하는 문제라든가 또 뭐 운동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알리고 공유할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도 때가 돼서 좀 대화할 만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뭐 정확히 자연스럽게 알려가지고 이해를 좀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어려운 때는 이러이러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이해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사전 건강할 때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조울증이 뭐 정신질환 네, 일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남들보다 좀 더 스트레스에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32세 가장분께서 조울증을 앓고 계시다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38살이거든요. 음, 그 많은데요. 나이 차이가 좀 6살 정도 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한 명에서 두 명 낳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조울증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고 결혼 전에 아니죠. 조울증이 2년째 조울증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니까 네. 결혼하시고 나서 조울증을 앓게 되신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아내분도 좀 놀라고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참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조은님. 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을 이제 정기 검진이 아니고 뭐죠? 외래 진료 때 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조울증 환자라고 해서 막 사회생활을 다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벼운 그냥 기분 장애처럼 가볍게 겪는 분들도 꽤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사연 주신 분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지난번 우리 이 부부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은 우리 조 엄마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같이 대학생 때 만났었는데 그때 약간 경조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한 1년 정도를 갖다가 대학교를 휴학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1년 후에 저랑 같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경조증인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결혼 생활을 꽤 해온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해온 셈이지만 어, 직장 생활 너무 잘했고 제가 지금 그 살아오면서 그 아내로부터의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길 또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한 분도 음, 좀 약간 기분이 이상하다 아니면 어, 좀 자신이 안 좋다고 느낄 때 음, 어, 상담을 받고 음, 약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병이 우리가 좀 숨기고 이렇게 좀 끙끙 앓고 혼자 끙끙 앓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게 병이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병을 좀 악화시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해외 경우에는 이런 상담사를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음. 문턱이 낮은데, 저희 한국도 좀 상담사를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